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4년 7월 10일 오전 4시 49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7,700달러입니다. 특별히 바뀐 상황은 없는데 계속해서 일단 여기에 대한 저항이 나오고 있죠. 여기 일봉 종가에 대한 저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은 일봉상 200EMA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일봉상 200EMA의 저항과 함께 기존 이제 넥라인의 종가 저항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완벽히 이 구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으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봉상. 그리고 테스트를 견뎌낸 뒤에 다시 한번 이 구조의 상단인 71.3K까지 여기로 봐야 돼요. 이 구조물의 고점은 여기가 맞죠. 여기는 지금 개미들을 비트코인 1억을 넘기면서 강력하게 개미들을 태운 불트랩 구간이고요. 이걸 다시 한번 큰 베어 트랩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아래에 나온 이 부분을 베어 트랩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일단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말하게 되면 돌파하기 아직 전 상황이니까 돌파의 가능성보다는 차트만 보게 된다면 이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결국 이건 쌍봉 패턴이 만들어지겠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쌍봉 패턴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보는 게 일견 맞는 관점입니다. 만약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한다면. 지금은 이제 계속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도 아마도 지난주에 주중에 일어났던 온체인 스파크, 코인베이스 스파크가 없었더라면 저도 역시나 계속 지금 45,000달러 부근을 주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제 어디였죠? 3주 전이었나? 2주 전인가요? 이제 3주 전이네요. 제가 3주 전에 45,000달러까지의 하락을 주장하고 있는 뷰가 하나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뷰를 견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지난 주중에 온체인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전 지금 아직도 이미 물량은 다 손절을 했겠죠. 익절할 거나 아니면 본절로 탈출할 건 다 탈출로 나갔겠죠. 벌써 제가 이제 토탈 3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경고를 드린 게 지난 6월 달이었으니까 꽤 됐죠. 한 달 이상 됐죠. 알트코인에 대한 경고를 드린 것은 실제 그 이후로 가루가 되다시피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했고, 지금 물론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어덜스 도미넌스를 계속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연계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충분히 알트코인들은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한다면 아마 알트코인들은 충분히 한 6개월 정도 존버하시더라도 아마 꽤나 큰 수익이 보장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결국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무시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과연 비트코인이 이걸 이제 베어 트랩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 관점에서는 이제 이걸 베어 트랩화 시키기 위해서는 20주 EMA로 복귀하면 되죠. 여기를 이제 복귀하게 되면 깔끔하게 완벽히 아래 지금 이제 베어 트랩이 다시 한번 컨펌이 되는 거죠. 어떤 그림하고 똑같아지는, 이때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림하고 똑같아지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때도 이제 일봉상 보시게 되면 다들 20주 EMA가 꽤 먹겠다 싶었겠죠. 하지만 결국 긴 장대 양봉으로 복귀를 시켰고요. 과연 이 정도 수준의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죠. 다시 한번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시키는. 그래서 지금 이평선 매물대 보실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일봉상으로는 200EMA의 저항, 단기적으로예요. 주봉상으로는 20주 EMA의 저항, 이거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뚫리게 되면 하나씩 뚫리게 되면 이제 완벽히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거고요. 거기가 뚫리기 전에는 이제 여전히 하락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온체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락의 가능성을 거의 8대2 수준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온체인 덕분에 지금 6대4로 바뀐 거거든요. 상승의 가능성이 60%, 60주 EMA까지 하락의 가능성이 지금 40% 이렇게 바뀐 상황인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만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이평선 세팅을 보시고 계시거나 이 하락 추세라는 게 명확한 게 일단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이 아직 돌파 시도조차 못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돌파 시도는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인 거죠. 여기 돌파 시도는 최소화할 거다. 떨어지더라도 설사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온체인 상황이 지금과 같다면 그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여기 올라가게 되면 아마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주봉상 22EMA를 테스트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돌파가 돼야지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도 최소 여기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되어야지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이때는 상당히 조금 무빙이 어렵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돌파가 되어야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면, 차트쟁이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상승의 근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걸 이제 베어 트랩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 하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이제 하락 채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베어 트랩이 어느 정도 컨펌이 된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추세선을 조금 다양하게 그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그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어볼 경우에는 살짝 깨고 나서 테스트가 이루어진 것 같죠. 여기 정확하게. 그리고 이걸 이제 선형으로 긋는 분들은 또 차트가 다르게 작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의 개미들을 완벽히 속이는 불트랩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추세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관점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강하게 베어 트랩이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테스트에 성공했구나. 네. 그래서 이런 하락 채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야 이거 베어 트랩 컨펌 시켰네. 네. 이때도 이러한 하락 채널이 아주 신뢰성이 높은 하락 채널이 하나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네. 구독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개미들을 완벽히 털어내는 이제 베어 트랩의 존재가 결국 이 상승을 강하게 볼 수 있는, 단순히 여기 채널 상단까지의 상승이 아니라 여기서 강하게 털어냈으니까 이건 여기를 돌파한다, 좀 더 강한 무게를 실을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하죠. 결국엔 요거 1대1로 올라간다 로 볼 수 있는, 어쨌든 결과론이고요. 네. 여기가 깨졌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기가 이제 하락 채널 관점에서 베어 트랩화 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보고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채널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수평 매물대가 이런 이제 기울어진 구조보다는 조금 더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월봉을 조금 더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종가에서 만들어진 구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가가 마감된다라는 거, 이번 달 이제 월봉 종가가 만약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것도 이제 일종의 큰 불트랩이 되는 거죠. 이때 고점에서 불트랩을 만들었듯이. 네. 근데 이걸 말아 올리게 되면, 이걸 만약에 집어넣었다 다시 말아 올리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이 큰 구조가 돌파되고 지금 상단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간단해요, 구조가. 네. 제가 뭐 이걸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구조에 대한 얘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연 단위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여기에는 이제 큰 불트랩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큰 베어 트랩이 존재하죠. 네. 그리고 이 불트랩과 베어 트랩이 공존하는 이 장기 구조가 어쨌든 돌파가 되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강한 월봉상의 오더 블럭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벽히 무너졌다라고 보기엔 힘듭니다. 네. 이게 장기적으로 무너졌다라고 보시려면 월봉 마감을 대략 5만, 여기를 기준해서 월봉 마감이 대략 5만 9천 달러 아래에서 마감이 돼야 돼요. 네. 아마 이번 달 월봉 마감이 5만 9천 달러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다 정리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는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의 자리거든요. 아직까지. 이 2000년부터 시작된 4년짜리 장기 구조가 돌파가 되었어요. 지금 다시 뭐라고요? 이 4년짜리 장기 구조가 돌파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월봉상에 이러한 큰 장기 구조가 돌파가 되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최소 1대1로는 올라가주는 특징이 있거든요. 최소예요, 최소. 이때도 보시게 되면 이게 정확히 이제 이 거의 한 3년짜리, 4년짜리 구조를 만들었죠. 네. 정확히 1대1로 올라갔거든요. 거의 오차 없이 올라갔습니다. 네. 정확히 1대1로 정확히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자리는 버텨내기만 하면 충분히 엄청난 손익비가 보장이 되는 자리예요.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어덜스 도미넌스 연계해서 봤을 땐 최소 6개월에 10배 이상 올라가는 알트코인들 수두룩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약간 극단적인 자리예요. 네. 이건 그 이전 구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매매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정말 가장 크게 집중을 지금 하고 계셔야 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장기 구조가 돌파가 되니까, 이때도 이 장기 구조 돌파하는데 넉 달 걸렸어요.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넉 달이 걸리죠. 근데 최소 여기를 돌파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네. 1대1로는 최소 올라간다고요. 네. 1대1로는. 네. 피보나치 한번 당겨볼까요? 618은 안 되고요. 네, 정확히 여기 마디가 충족했네. 1.414 마디가 충족을 했거든요. 네. 이런 장기 구조가 돌파가 되게 되면, 비트코인은 과거 역사에서 이때도 이제 여기 장기 구조가 돌파가 되게 되면 1대1로 이상은 무조건 올라갔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돌파가 됐어요. 아직. 네. 이때도 왠지 피보나치 값이 딱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이때도 거의 1.414 이거 목표값 거의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때 사이클은 기존의 이 긴 구조 대비 1.4배가 올랐고요. 이때도 1.4배가 올랐고, 지난 장에는 얼마가 올랐다고요? 1.4배가 아니라 1대1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네. 잘 보세요. 지금 구조가 만약에, 이건 이제 저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걸 그냥 한 사이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한 사이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시장의 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다들 이제 반감기 기준으로 사이클을 나누니까 한번 끝 다시 재시작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로 보는 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414가 마디가였으니까 여기서 고점 돌파 나오고 난 뒤에 1.414 목표값을 한번 당겨볼 수가 있는 거죠. 1.414가 여기거든요. 18만 달러예요. 18만 달러. 네. 18만 달러. 여기가 아마 이번 사이클 고점이 될 가능성도 조금 존재하는 거죠. 네. 피보나치만 당겨봤을 때는 분명히. 왜냐면 이때도 장기 구조의 1.4배만큼 올라가고, 이때도 거의 1.4배에서 1.5배만큼 올라갔어요. 네. 1.4배에서 1.5배. 지금도 만약에 이게 아직 유지 중이라면, 네.
이 구조 돌파에 대한 상승이 여전히 유지 중이라면, 이 구조에 대한 돌파의 상승이 유지 중이라면 아직 1.414 목표값은 달성 못했거든요. 네. 요거 한번 1대1로 한번 올려볼까요? 네. 비트코인 차트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구석이 많습니다. 네. 약간 오차가 있네요. 이렇게 1대1로 긋게 되면 대략 20만 달러니까 약간 오차가 있네요. 21만 달러네요. 네. 이때 정확히 1대1로 올라갔으니까. 네. 월봉 종가 위에 제거하면. 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새로운 게 보이네요. 오늘 좀 이것 좀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작도는 저도 처음 해보는 작도이긴 한데 좀 이런 게 보이네요. 네. 한 가지 정말 조금 눈에 띌 정도로 불안한 작도가 하나 있긴 합니다. 네. 좀 저도 최근에 정말 차트에 이것저것 다시 좀 몰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불안한 작도가 저는 이 작도가 실은 가장 이걸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걸 이제 지금 제일 불안한 작도가 실은 저는 이 작도가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네. 이걸 이제 과거부터 조금 신경을 쓰고 있었던 작도인데 이 평선을 조금 지우게 되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조금 불안합니다. 네.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온체인도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 추세가 어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역사의 가장 오래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언제부터 만들어진 추세인가요? 보시게 되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013년부터 만들어진 추세니까 횟수로는 12년짜리 추세예요.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지난 12년 동안 이 구조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FTX 사태 때 처음으로 이제 이 구조가 박살이 났어요. 이것도 제가 2022년에 열심히 이제 분석물 많이 올리고 같이 이제 소통을 많이 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결국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쪼르륵 내려갔거든요. 루나 사태 때 여기가 깨지고 결국 여기가 이제 반등의 최고점으로서 돌파가 못 되고 다시 한번 FTX 빔으로 이제 쪼르륵 내려왔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저항받은 곳이 여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불안한 부분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불안한 부분이에요. 네. 이게 장기 추세로는 가장 신뢰성이 있는 추세거든요. 네. 한눈에 보셔도 센터라인과 그 다음에 밑에 하단, 그 다음에 상단의 지지 저항 구조가 좀 확실히 눈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올라갈 때 반등할 때 저는 여기 저항률을 조금 유심히 조금 살펴볼 생각이에요. 네. 지금 여기 올라가는 저항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 혹은 여기 부분에서 다이버전스 좀 강하게 뜬다 그러면 아마도 시그널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시그널은 이제 풀 매도 시그널이겠죠. 네. 일부 비트코인 빼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12년짜리 추세 안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한다. 네. 여기가 복귀되는 건 무려 루나 사태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럼 2022년 6월 이래로 처음이니까 거의 횟수로는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여기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말 뭐 100만 달러가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불안한 부분이 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지지저항 구조가 뚜렷한데 지금 계속 이 아래에서 비비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저는 이제 이 구조하고 뭐 복습이에요. 네. 요걸 이제 조금 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장기 추세니까 요걸 조금 더 신뢰성을 높게 보고 있긴 했어요. 그리고 이거 센터 라인의 지지 저항 구조도 높게 보고 있긴 했는데 일단 이거 센터 라인이 깨졌죠. 네. 이때처럼.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래서 아마 그 온체인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뭐 조정을 여전히 보고 있었겠죠. 최소 60주 EMA까지의 조정. 혹은 뭐 악재가 터지게 되면 뭐 그 이상의 조정도 어쩌면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반등에 털어라라고 말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추세 하단까지 떨어지는 조정을 말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2주 전에 했던 비유대로 60주 EMA까지 조정을 보고 물량을 다 매도하는 건 왠지 세력의 의도대로 지금 세력이 바라고 있는 게 그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세력의 의도대로 뻔하게 움직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의 움직임이 왠지 이때처럼 깨고 바로 반등시킬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게 이제 경험에서 오는 건데 왜 자꾸 이게 생각나지? 원래는 제가 이제 요걸 보고 있었죠. 실은 9월까지 되게 좀 답답하게 옆으로 계속 뺄 거다. 여기 넥라인을 지켜내면서 옆으로 계속 뺄 거다. 아니면 뭐 이때처럼 이때도 구조가 똑같아요. 결국 보시게 되면 이때도 구조가 항상 비트코인은 특정 고점에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이때 결국 이거 완성한 거거든요. 이거 완성하면서 이제 그 이하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 이하까지. 그래서 이제 이 추세는 이제 그 이후에서도 계속 가격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 저항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가격적으로 지지 저항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구독자분들이 이거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 헤드앤숄더를 완성한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 이때 고점에서 이렇게. 그리고 목표가가 여기였는데 그 종가로 정확히 딱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뭘 만드나요? 자, 헤드앤숄더 완성했어요. 그리고 종가로 목표가도 정확히 찍어줬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얘네들이 뭘 만들죠? 이 베어트를 만드는 거 보세요. 네. 얘네들은 이미 선물 ETF가 통과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선물 ETF 통과 소식이 들린 게 뭐 이때쯤 되거든요. 네. 이때 매수해서 또 여기에서 대거 다 털고 나간 모습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주봉상, 월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걸리고 있죠. 네. 항상 이렇게 특정 넥라인을 만들어낸 구조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고점에서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아마 이거 피보나치 마디값 정확히 아마 충족시켰을 겁니다. 이거. 네. 이 수렴 깨진 것에 대한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큰 구조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네. 결국 지금도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구조는 뭔가요? 결국 이제 이 쌍봉 대가리라는 얘기죠. 네.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쌍봉 대가리가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 네. 결국 처음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네. 결국 이 쌍봉 대가리 패턴이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베어 트랩이 만들어지면서 돌파가 나오느냐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네. 간단합니다. 이게 똑같이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다고요? 비트코인 월봉 차트에서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일봉상 200EMA의 돌파, 주봉상 20주 EMA의 돌파. 거기까지 완벽히 돌파가 되게 되면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전환이 되었다. 이제 하락 추세에서 뭐 중립 추세 혹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나 하락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누구나 지금 야 봐라 이거 결국 이거 못 뚫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럼 이거 1대1로 떨어진다. 쌍봉 패턴 완성하면서 네, 피보나치 1대1 목표값 완성할 거다. 네. 최소 그러면 이제 61.3K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이제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풀매수 받아라. 차트만 보게 되면 여기에서 풀매수 받아라가 정답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못 들었어요. 지금 못 들었죠 아직. 네. 차트만 보게 되면 어디죠? 네. 46,000달러에서 48,000달러 사이에서 매수 받아라. 현물 매수 받아라. 추세선상으로도 여기하고 이제 맞닥뜨리겠죠. 추세, 상승 추세. 여기 마지막 남아있는 이 상승 추세 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아주 그냥 그럴듯한 분석이고 그럴듯한 그림이죠. 네. 제가 2주 전에 올렸던, 3주 전에 올렸던 분석이 이 그림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비트코인이 뭐 여기 한창 위에 있었고, 네. 그때 한 64,000달러, 65,000달러 위에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는 그 분석이 꽤나 신선한 분석이었는데 제가 올려드린 그 분석이 60주 EMA까지 하락이 지금 보면 이제 그 분석이 약간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좀 식상한 분석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이게 가게 되면 개미 의도대로 움직인다고요. 저 같은 방구석 차트쟁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케이스라고요. 여기까지 딱 가게 되면. 네. 여기서 누구나 입 벌리면서 현물 매수 크게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개미들까지 완전히 골탕 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요거 다시 한번 이제 흰소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항상. 네. 세력들이 가장 크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대다수가 숏을 볼 때 올려버리고요. 대다수가 롱을 볼 때 떨구는 게 결국 이제 이 코인판이거든요. 네. 개미 의도와는 항상 반대대로 간다 이거예요. 네. 3주 전에 제가 이 뷰를 봤을 때는 이건 개미들이 생각하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거의 대부분 뭐 반등 상승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때 제가 결국 개미들 크게 한번 털어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다들 뭐 이제 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것처럼 네. 다들 뭐 알트장 계속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건 도미넌스 구조상 알트장 올 수가 없다. 네. 최근에 알트장이 이제 올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죠.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어덜스 도미넌스 차트를 1년 만에 정확히 찍었습니다. 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고점 57에서 58%를 저는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확히 거기가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고점이에요. 57%까지 올라갔죠. 네. 꼬리로 찍고 지금 살짝 내려왔죠. 네. 주봉 다이버전스 계속 유지되어져 있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이제 뻔한 그림이 돼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일어났던 그 온체인 움직임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이 그림을 주장하고 있었겠죠. 여기서 지금 입 벌리고 현금 대기 하고 있었겠죠. 네. 거의 대부분 뭐 비트코인 현물 정도만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5개. 네. WBTC나 아마도 다 매도해가지고 그걸 아마 쇼대증을 치고 있었겠죠. 근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네.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좀 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뀐 건 하나도 없다. 네. 결국 주봉상, 일봉상 보게 되면 이평선이 다 돌파가 돼야 되겠고요. 일봉상. 주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20주 EMA가 돌파가 되어야 된다. 네. 아직 우리에게는 이만큼의
지지 레벨이 남아있다. 네. 어디 하나든 걸리고 큰 반등합니다. 네. 설사 최악의 상황이 온다라고 합시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지금 제 가능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다시 한번 반드시 20주 EMA에 대한 저항 테스트는 합니다. 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이번에 60주 EMA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큰 반등이 올 거예요. 200주 EMA에서는. 네. 설사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패닉셀 하지 마시고 하다 그냥 던져버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대부분 개미들이 그러죠. 네. 뭐 시나리오하고 그런 게 없어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냥 던지고 나오시면 된다고요. 애써 부정하지만 이때도 뭐 기회는 많았습니다. 네. 기회는 많았다고요. 탈출 기회는. 네. 뭐 계속 제가 뭐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나올 게 한 번은 있었어요. 네. 200주 EMA에서 반등했을 때 여기에서 나올 게 한 번은 있었다고요. 네. 여기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또 한 번은 있었다고요. 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도 보고 있는 게 결국 요걸 조금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는 절대 깨어져서는 이제 안 된다. 네. 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 있잖아요. 네. 요거 깨지게 되면 저는 이제 최근 매수한 물량은 다 그냥 단타 개념으로 먹고 나올 것 같아요. 네. 저 기준으로 단타는 저는 한 일주일에서 2주 보유하면 제 기준에 단타입니다. 한 달 이상 끌고 가면 스윙이고요. 네. 남들하고는 좀 단타의 개념이 달라요. 네. 여기 추세가 깨지게 되면 아마도 이제 이 RSI 추세가 먼저 반응하겠죠. 네. 이 RSI 추세가 먼저 깨지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최근 매수한 물량들은 다 던질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한 물량들 아마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입절로 나올 것 같고 비트코인은 매수 시작했던 게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4시간 봉 다이브 전스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올 때마다 거미줄로 매수를 시작했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본절이나 약익절로 최근 매수한 물량을 정리하겠네요. 비트하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적으로 좀 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것도 조금 단기적인 얘기예요. 네. 단기적으로 조금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게 1대1 값이 정확히 여기 상단이거든요. 네. 그림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항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기존의 매물대이기도 하고. 네. 그럼 여기가 단기적으로 좀 수익 실현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개미들 터는 거죠. 네. 뭐 이런 그림.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20주 EMA를 테스트하는 그림 정도. 네. 꼬리로 슬쩍. 네. 여기가 딱 이제 20주 EMA 돌파 후 테스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1대1로 올리는 그림 정도도 조금 이런 시나리오도 보이더라고요. 네. 이걸 이제 1대1로 올리게 되면 105,000달러네요. 105,000달러면 이때 작성했던 고점이 돌파가 되네요. 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조금 보이긴 합니다. 하나의 그냥 시나리오로 저는 접수는 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유력한 이제 저항 레벨은 74K 정도 될 것 같아요. 74K 정도. 아마 여기가 주봉 종가로는 한 저항 받을 자리보다 조금 높은 라인대네요. 네. 여기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제가 지금 차트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 온체인도 지금 계속 뜯어보고 있는데 정말 저 지금 과거에 제가 판단력 정말 날카롭게 서있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름 노구의 몸을 이끌고 지금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몸부림을 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그 가능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지금 뭐 작성하고 있다,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제작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온체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여전히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게 OTC 밸런스인데 이게 업데이트가 한 2, 3일 정도 늦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 3일 정도 늦거든요. 이게 7월 8일자인데 지금 7월 10일이잖아요. 그럼 이틀 정도 지금 업데이트가 늦은데 지금 이게 밸런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지금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네. 계속 올라가다가 저점 찍고는 지금 조금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약간 이제 추세가 꺾인 신호가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늦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마운트 콕스 물량 안 무서워요. 네. 뭐 남들 뉴스에서 다 떠들어대는 거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마운트 콕스 근데 그냥 상환하라고 하세요. 독일 물량 던지라고 하세요. 근데 정작 무서운 건 얘네들이거든요. 네. 얘네들 결국 OTC에서 매수자 못 찾게 되면 얘네들 이 물량 그대로 어디로 들고 들어온다고요? 네. 시장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네. 결국 얇은 매도 호가창에 던져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긴 꼴이 나오는 겁니다. 네. 긴 아래 꼴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세력들도 이 OTC 밸런스를 소화시켜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들 그리고 버티고 있어봤자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거든. 빨리 팔아라. 빨리 팔아라. 빨리 팔아. 시장에 팔든 아니 OTC 거래창에서 너네들 입찰 가격을 낮추든. OTC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수산물 시장에서 새벽 입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매수자가 이제 불러요. 얼마에 사겠어, 얼마에 높은 가격에 넘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잘 들으세요. 그 시스템으로 ETF에서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MM들이 그 시스템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기준이 코인베이스 가격 기준도 아니고요. CME 비트코인 가격이 그 부르는 입찰 가격의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걸로 이제 오더블을 깔아주는 겁니다. 네. ETF에. 뭐 말 나온 김에 CME 차트 한번 볼까요? CME 차트는 또 다르죠.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차트는 저는 토탈 차트라고 보고 있고요. 토탈 암호화폐 시총 차트,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달러 차트, 그 다음에 저는 CME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이제 한국에는 선물하는 분들이 그냥 코인 한다 그러면 선물한다로 약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바이낸스 선물 차트를 많이들 보시는데, 바이낸스 선물 차트는 왜곡이 진짜 심해가지고 그건 분석할 만한 건덕 왜곡이 진짜 심합니다. 네. 특정 이제 주포들이 대놓고 이제 차트에 윗꼬리 아랫꼬리부터 해가지고 뭐 개미털이가 많죠, 이른바. 이건 조금 달라요. 네. 뭐 일단 일봉 구조부터 제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지금 200EMA의 저항이 아니라 지지를 받고 있고요. 네. 이 친구는 지금 저항이 어딘가요? 네. 일봉상 120EMA죠. 네. 다시 한번 이 친구의 저항 뭐라고요? 기존에 지지받던 이평선, 네. 일봉상 120EMA. 여기 네. 일봉상 120EMA. 네. 여기가 지금 이게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고, 네.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그래서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깨지면 확인을 한다고요. 정말 깨진 거 맞아? 깨지면 확인을 한다고요. 그건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CME 차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저항 레벨은 이제 120 EMA가 될 것 같아요. 일봉상. 네. CME 차트는 컨펌을 시켰네요. 일봉상. 네. 다시 한번 CME 차트는 여기에서 컨펌을 시켰습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이대로 마감하면 일봉상은 컨펌이 되었네요. 물론 이제 주봉상 올리려면 여기를 돌파해야 돼. 결국 주봉상 이걸 완벽히 베어트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0주 EMA는 결국 돌파돼야 됩니다. 네. 그건 변하지 않아요. 네. 이때도 결국 20주 EMA가 돌파가 됐어요. 네. 다시 재돌파가 됐죠. 네. 보세요. 여기 20주 EMA가 주봉 종가상 깨지고 마감했지만 그 다음 주 이 양봉으로 그리고 하나 조금 뭐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CME 차트 관련해서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애들은 차트 작도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CME 차트만 유일하게 이 쌍봉 패턴을 완성했다라는 게 유일하게 보이는 게 딱 CME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CME 차트의 중요성이 이제 더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애들은 이게 안 맞는데 이게 1대1로 안 떨어져요. 다른 차트들은 이게 제가 이거 구독자분들한테는 오랜 시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이게 1대1로 정확히 떨어지거든요. 네. 피보나치 1대1 목표값을 정확히 완성을 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네. 플랫 파동을 그냥 1대1로 완성을 한 거죠. 쉽게. 이게 다른 애들은 안 맞아요. 근데 이때 보시게 되면 제가 워낙 이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CME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상당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CME 차트는 저점이 달라요. 네. 14K가 저점입니다. CME 차트는. 근데 저는 이것도 세력의 의도라고 봐요. 네. 저는 이걸 또 세력의 의도로. 다른 차트들은 이게 작도가 안 돼요. 이렇게 정확히 작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CME 차트만 이게 정확히 이 작도가 나오거든요. 네. 이 깔끔한 작도가 나와요. 이게 구조가 너무나도 명확하죠. 결국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이 채널 중단이 깨졌는데 이걸 이제 베어 트랩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아래 요 가격 움직임을 베어 트랩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걸 베어 트랩화 만든다 그러면 얘는 저는 여기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소입니다. 최소 여기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크게 보게 되면 결국 저는 요 그림을 보고 있어요. 네. 크게 보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될 그림이 되지 않을까. 요거 결국 돌파가 이제 만약에 되게 되면 1대1로 올라가겠죠. 네. 정말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1대1 목표값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CME 차트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ETF에서 지금 이른바 호가창을 깔아주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입찰함에 있어서 그 가격 기준, 입찰가의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CME 차트라고요. 당연히 장이 좋으면 CME 차트보다는 높은 가격에 입찰이 될 거고, 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CME 차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갭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미국의 큰 기관급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연수익이 대략 5에서 6% 정도 나고 있대요. 네. 그 5에서 6% 대기를 안정적으로, 이른바 우리가 흔히들 하는 아비트리지 거래죠. 네, 아비트리지 거래. 네. 5에서 6%짜리 김품 매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세력이. 네. 어쨌든 OTC든 그 물건을 떼올 때, 비트코인 현물 물건을 떼올 때, 그리고 이제 ETF 시장에서 그 물건을 뿌릴 때 입찰 가격 기준이 뭐라고요? CME 차트가 기준입니다. 네. 그냥 이게 쉽게 편하면 공급업자들이 노량진 수산물 시장에서 새벽에 매수를 해와요. 입찰을 서로 경쟁 입찰을 해서. 네. 당연히 뭐 날씨가 좋고, 네. 선도도 높고
그때가 광어 시즌이면 시즌이 좋은 시즌이면 물건값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름 시즌이고 한절 좀 뭐죠? 성수기가 아니라 성수기의 반대말이 뭐죠? 기억이 안 난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평소에 이제 이른바 우리가 부르는 호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입찰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그 호가 기준으로 맞춰지겠죠. 그리고 그 시장의 호가와 입찰가 사이의 갭을 발라먹고 있는 게 지금 이 시장의 또 다른 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정말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여기 테스트 나올 때 털고 간 게 맞아요. 어쩌면 저는 그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도 계속 오랜 시간 구독자분들하고 엑시 타이밍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장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여기에서 정리하고 나오자 였거든요. 여기에서 정리하고 나오면 뭐 비트든 알트든 그 최고점 혹은 그 아래 귀때기나 모가지 부분에서 정리할 수 있다. 어깨도 아니고 귀때기나 모가지 부분에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쩌면 이번 사이클을 마무리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정말 목숨줄 자리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조금 사악한 게 뭐냐면 이때 CME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만들어내면서 가격을 차트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만들었다는 게 저는 조금 소름 돋습니다. 이 작도가 유일하게 맞는 게 이때 되게 특이했거든요. 그때 올려둔 제 영상을 보시면 이때 CME 마이너스 프리미엄 너무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지금 CME는 약간의 프리미엄이 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CME 차트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다 지금 반의 선물 차트 많이들 보고 있는데 다들 이 CME 차트로 분석을 할 날이 조금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저는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잘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장 잘 맞는 차트는 CME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잘 맞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도 CME 차트는 저점이 3K까지 안 떨어지고 4만 달러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CME 차트로 다들 이제 분석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냥 비트코인은 해선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매매로 돈을 벌겠다라는 건 정말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매 하지 마세요. 그냥 레퍼럴러들만 꿀 빠는 겁니다. 그냥 선물 매매는 하지 마세요. 레퍼럴러라고 하기에도 그렇죠. 걔네들은 그냥 개인들과 그냥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거래소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죠. 걔네들이 트레이더 아니에요. 걔네들은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지금 레퍼럴 운영하고 있는 날 매매한다라고 하는 얘네들은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브로커예요. 브로커. 어차피 걔는 매매 수익에는 관심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리베이트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연결시켜줬으면 당연히 리베이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수익이 매매 손실, 매매 수익을 다 뛰어넘으니까. 걔네들은 트레이더라고 말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그냥 브로커일 뿐입니다. 개인과 거래소를 연결시켜주는. 카지노 보시면 개인과 돈 많은 물주 개인과 그 카지노 업장을 연결시켜주면 돈을 받죠. 최민식이 그걸로 결국 카지노 업장까지 차리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개인과 도박장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입니다. 걔네들이 트레이더라고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제발 좀 그래놓고 몇 분 있잖아요. 대표적인 분들 대놓고 그냥 나는 브로커다 라고 그냥 예능 방송 하시는 분이 있지만 트레이더 브로커 주제에 트레이더인 척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죠. 고작 거기서 나오는 뽀찌 받아먹는 브로커 주제. 마무리가 조금 이상한 얘기로 샜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